국방부는 지난 8월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3척을 건조할 4,000톤급 잠수함에는 핵잠수함 건조 능력은 단계적으로 갖춰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천명한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한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건조까지 완성한 국산 잠수함입니다. 앞으로 해군은 4,000톤급으로 덩치를 키우고 핵추진 방식도 적용해 국내에서 개발하는 장보고3 배치 3형부터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의 KSLBM과 함께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가 우리 장보고3 배치 3형에 장착된다면 한국의 잠수함은 세계 어떤 핵추진 잠수함보다 뛰어난 전쟁 억지력을 지닌 한국의 위대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한국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의 진수식이 10일 열렸습니다. 이 잠수함은 봉오동 청상리 전투주역인 안무장군의 이름을 따 안무함으로 명명됐습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안무함 KSS-3 진수식을 거행했는데요. 안무함은 전장 83.3m, 폭 9.6m로 50여 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최대 시속 20노트인 37km 이상 속도를 내며 어뢰와 기뢰, 유도탄으로 무장합니다. 6개의 수직 발사대를 통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쏠 수 있습니다. 안무함은 장보고3 배치 1 잠수함 사업의 2번 함인데요. 1번 함은 2018년 9월 도산 안창호함을 시작으로 국산화를 진행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을 시작으로 시작된 국산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안무함은 핵심 장비의 76%를 국내에서 만들었습니다. 군은 이후 2차 사업과 3차 사업에서 국산화율을 각각 80%와 90%로 높일 계획입니다. 안무함은 인수평가 기간을 거쳐 2022년 해군에 인도된 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은 4년이라는 건조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장보고3급 잠수함은 우리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전력 무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또한 안무함은 성능 및 규모 면에서는 도산 안창호함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 안무함은 도산 안창호함의 진수식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직 발사관을 장착했다고 언론에 대놓고 공개를 한 것입니다. 물론 도산 안창호함도 수직 발사관을 탑재했지만 당시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수직 발사관을 탑재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보도만 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무함은 처음부터 국산화율을 80%에 육박하고 수직 발사대 6문을 탑재했다고 한 것이 다른 것이죠. 안무함은 선도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식별된 개선사항 등이 반영돼 보다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이 기대됩니다. 3번 함은 현재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데요. 안무함과 도산 안창호 잠수함은 기존 장보고2급 잠수함 대비 크기는 2배 이상 커졌고 공기부료 추진 체계인 AIP와 고성능 연료전지를 적용해 수중 자망 기간도 늘어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망 시간은 최대 20일 이상이며 가장 중요한 탄도미사일 발사관이 6개인 수직 발사대를 갖춰 사거리 500km 이상인 현무2 탄도미사일 외에 향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도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군은 2007년부터 3조 3,300억 원을 투입해 3,000톤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장보고3 배추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완료되는데요. 이를 통해 해군 수건인 핵잠수함 건조에 한 발 더 다가서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얼마 전 청와대 관계자가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의지는 있으며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밝히면서 주변 국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한국은 핵추진 잠수 건조에 대해 간접적으로 공표했는데요. 군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3,6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배치 2에 이어 배치 3에서는 4,000톤급 건조를 추진 중인데 핵추진 방식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디젤식과 달리 선체 내 핵연료로 구동하는 핵잠수함은 최대 6개월 이상 자망이 가능하며 속도도 3배 이상 빨라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이날 진수식에서 머지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핵심 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 그리고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양 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의 그 초석이 될 안무함은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인 전투 소나 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를 탑재했다는 것이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국산화 비율이 76%에 달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잠수함 강국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치2, 배치3에서는 점차적으로 국산화율을 더 끌어올린다는 방침인데요. 안무함은 북한의 핵무기와 잠수함을 막는 기본 임무 외에도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 해양 주권을 두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양 해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안무함은
그동안 우리가 보유한 잠수함들이 하지 못했던 막중한 임무에 맞춰 성능도 대폭 향상됐습니다. 암모함은 미국,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보다 작지만 치명적인 한 방을 노리고 태어난 잠수함입니다. 이는 단순히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쏘는 수직 발사관 6개를 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은 한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이 세계 최고의 공격 성능을 갖는 잠수함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중형급 잠수함들은 잠재와 위협 국가의 핵심 지역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잠수함이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군사 선진국들의 잠수함과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잠수함 건조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특히 장보고 3부터인 도산한 청함과 암모함을 자신들이 꺼려하는 전략무기로 분류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한국 정부와 공중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도 있었는데요. 지난 7월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과 최신의 SLBM 개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 내용을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는 원자력 잠수함과 함께 SLBM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들 중에 원자력 잠수함이 기본 연구 단계의 것과 비교해 한국형 SLBM은 올해 안에 완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한국형 K-SLBM과 함께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더가 포함됩니다. 북한이 지난 2017년에 북극성위로 SLBM 시험 발사에 이어 네 번째 핵실험까지 성공하자 한국도 언론을 통해 2017년 7월에 해군 참모총장이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위해 한국형 SLBM 개발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K-SLBM은 현무 투비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는데요. 즉 이 말은 한국형 SLBM은 사거리 500km급의 탄도 중량 500kg급을 개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당시 일반에 공개되었던 한국의 가장 우수한 탄도미사일이 현무 투비였기에 그냥 편의상 공개한 한국 정부의 연막작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고체 로켓 사용 여부와 사거리 탄도무게 제한 등 풀어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모든 족쇄가 풀린 지금 K-SLBM은 구조와 중량, 사용재료, 고체 로켓 모터 특성, 항법 장비 전체에서 현무 TV와는 완전히 다른 모델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새롭게 탄생하는 한국형 SLBM의 사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 지난 2012년에 한미미사일 협정을 개정하면서 사거리 800km의 탄도 중량 500kg급 개발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3차 미사일 협정 개정을 통하여 사거리 800km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탄도 중량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대망의 2020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중량 2톤급의 현무4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2017년 9월에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된 이후 무려 2년 6개월 만에 탄도 중량 2톤급의 현무4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말인데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단기간에 그것도 전략미사일급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대식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최소 5년 이상이며 통상적으로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은 한미 미사일 협정의 개정을 사전에 예측하면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 현재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추진하겠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상식적으로 개발도 안 된 전략무기인데 정부 주요 관계자가 대내적으로 언론에 언급했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모든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단계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는데요. 한 국가에서 전략무기 개발을 오픈하는 것은 주변국 대용량과 수출을 대비한 홍보용으로 오픈한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은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이고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마저도 한국이 원하는 답안을 확신받았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만반의 준비를 통해 주변국들을 견제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응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존하는 잠수함보다 더 뛰어난 수직 발사기를 개발하여 현무4를 탑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무 시리즈 미사일은 지대지 미사일로서 많은 부분이 언론에 공개된 미사일입니다. 그중 현무4는 탄도 중량이 늘어나면서 파괴력이 증강돼 지하 수십 미터를 뚫고 들어가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급 미사일인데요. 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현무4를 대서특필할 만큼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탄도 2톤의 벙커버스터 현무4보다 강력한 미사일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기사였습니다. 한편 이런 미사일들을 잠수함에서 발사하기 위해서는 지상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한국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놀라운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또 주변국에 알려지면 당연히 일본과 중국은 한국에게 억지스러운 비난에 화살을 쏘아댈 것이며 온갖 꼬투리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방해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이 위협적이라고 하는 한국형 KSLBM 수직 발사대는 어떤 것일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잠수함에 SLBM 탑재를 공식 결정해 이를 장보고 3급 설계팀에 통보한 시기가 대략 2013년이었습니다. 2012년에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된 상태였으므로 한국형 SLBM은 별다른 문제 없이 사거리 800km와 500kg급 탄도 중량 확보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을 예측하면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력으로 KSLBM 개발과 함께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1톤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은밀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에 먹구름이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국들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주요한 원인들로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